비 내리는 밤, 박기훈이 버럭 소리 지른다. 알바가 어디서 꾸물거려. 찰싹? 도윤의 얼굴이 돌아가고 주변 손님들 숨을 삼킨다. 도윤은 젖은 얼굴로 죄송합니다라며 참아내지만 눈빛은 흔들린다. 차가 떠난 뒤 그는 볼을 감싸며 중얼거린다. 사람이 사람한테 왜 이래? 다음 날 검은 세단이 도착하고 박기훈이 내리는 순간 도윤의 표정이 굳는다. 어제 그 알바? 박기훈도 도윤을 알아본다. 관리자 직원이 말한다. 오늘 오신 분이 새 건물주 대표님이십니다. 도윤의 숨이 막힌다. 어제 나를 때린 사람이 건물주? 박기훈은 비웃듯 말한다. 이 건물, 이제 내가 정리한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동구 외곽, 낡은 주유소 한 곳이 저녁 노을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1990년대 감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행복주유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녹슨 철제 기둥은 비바람을 견디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세차장 시설은 이미 오래전에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최도윤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최도윤, 29살 청년은 오늘도 주유소 앞에 서 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도윤의 모습은 여느 주유소 직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낮에는 대학원 과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도윤의 하루는 언제나 고단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오전 수업을 듣고 오후가 되면 주유소로 달려와 기름 냄새를 맡으며 밤을 보냅니다. 대학원 선배들은 도윤에게 주유소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학업에 집중하라고 젊은 나이에 몸을 혹사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에게 이 주유소는 삶의 이유이자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유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늘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지친 얼굴 속에서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손님들은 도윤의 친절한 응대에 감사를 표하며 떠나곤 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도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하고 어떤 손님은 수고한다며 격려의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도윤을 보며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이 마음 아프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작은 친절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웃음 아래에는 무거운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주유소 건물은 이미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발표한 재개발 지도에 이 일대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철거 통보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이곳은 순식간에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곳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가게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주유소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유소 사무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도윤과 한 중년 여성이 다정하게 웃으며 주유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여성은 도윤의 어머니 서은주였습니다. 은주는 10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 바로 이 주유소였습니다.
적어도 도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권 문제로 인해 건물주가 정확히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관리인만 있을 뿐 실제 소유주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가끔 사진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늘 웃음을 잃지 않던 모습. 도윤은 어머니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며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도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 덕분에 살아간다고, 누군가에게 받은 친절은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말입니다. 도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대가 되자 주유소는 분주해집니다.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도윤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주유를 하고 유리창을 닦아주고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주고 손님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남성 손님이 차에서 내려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왜 이런 데서 고생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주유소에서 일 안 하던데.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힘들겠다. 몸 챙겨야 해. 손님의 따뜻한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도윤아,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단골 손님 한 분이 도윤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째 살고 있다는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가세요. 우리 도윤이 효자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김 사장님의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도윤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도윤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주유소 관리인으로부터 이상한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말,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소문.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이곳이 사라지면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이곳을 잃는다면 도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도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을 보낸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원 과제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과제를 마쳐야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도윤은 참았습니다. 새벽 2시 도윤은 겨우 과제를 끝냅니다. 컴퓨터를 끄고 불을 끕니다. 주유소는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벽에 걸린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틸게요. 이곳을 꼭 지킬게요.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문을 잠급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곳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도윤은 주유소 앞에서 빗방울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저 비를 맞고 있는 도윤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도윤은 오히려 이런 날이 좋았습니다.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정색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주유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박기훈,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야, 너 주유 빨리 안 해? 비 오는데 얼른 움직여. 도윤은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이런 손님들은 가끔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 도윤은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누구나 힘든 날이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주유기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더욱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가 바로야. 손님 기다리게 하고. 요즘 알바생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주유 노즐을 꺼냈습니다. 비가 도윤의 얼굴을 적셨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주유가 시작되고 도윤은 차 유리창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훈이 차에서 내려 도윤을 막아섰습니다. 됐어. 그만해. 손대지 마. 기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유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훈이 갑자기 손을 휘둘러 도윤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찰싹?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가 주유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귓속이 윙윙거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풀리는 걸까요? 누군가를 때리고 모욕해야 자신의 화가 가라앉는 걸까요?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은 비웃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알바 주제에 어디서 버티고 있어. 제대로 일이나 해. 기훈은 차에 올라타며 계속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도윤은 주유를 마치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기훈은 영수증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차를 급하게 몰고 나갔습니다. 빗속에 남겨진 도윤은 뺨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따가웠습니다. 옆 주유기에서 주유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손님이 직원을 때려요. 요즘 세상 참.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윤은 손을 흔들며 아주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차가 떠나고 주유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뺨이 약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찬물에 수건을 적셔 뺨에 대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따가움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내보니 대학원 동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회식인데 올 거지? 도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주유소 일이 있어서.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또, 너 정말 그 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도윤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도윤에게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사무실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도윤은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참을 수 있어요.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할까요? 도윤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뺨에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약간의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울을 보며 파운데이션을 살짝 발라 자국을 가렸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도록, 아무도 물어보지 않도록 말입니다.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오후 2시쯤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습니다. 어제의 비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도윤은 주유소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인 최 과장이 남긴 메모였습니다. 도윤 씨, 오늘 오후 3시쯤 새 건물주가 방문하신답니다. 계약 관련해서 직접 확인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잘 응대해 주세요. 도윤은 메모를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새 건물주라니. 그동안 주유소 건물은 복잡한 소유권 문제로 관리인이 대신 연락해 왔었습니다. 실제 건물주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 건물주가 온다니 이제 정말 철거되는 건가. 도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유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닫고 사무실을 정돈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 혹시 조금이라도 더 이곳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도윤은 손을 닦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3시 10분쯤 검정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주유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차를 보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 차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UV가 아니라 세단이었으니 다른 차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자신의 뺨을 때린 남자 박기훈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기훈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주유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기훈 역시 도윤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어제 그놈? 기훈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건물주님 맞으시죠?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기훈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었어? 네, 맞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기훈은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안내해. 건물 내부를 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도윤은 기훈을 사무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기훈은 주유소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꽤 오래됐네. 건물 상태도 안 좋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훈을 따라다녔습니다. 기훈은 세차장 시설을 보고 기름 탱크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을 살폈습니다.
마치 철거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철거해야지. 땅값도 비싸고 재개발 들어오면 더 올라갈 거야. 젊은 알바생 하나 지키자고 놔둘 순 없잖아. 기훈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표정을 감추며 말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선 기훈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어린 도윤과 한 중년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주유소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기훈은 천천히 사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기훈의 얼굴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훈은 사진을 벽에서 떼어 손에 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진 제 어머니입니다. 기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네. 도윤의 대답에 기훈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서은주입니다. 그 순간 기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기훈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은주 설마 그 은주? 도윤은 기훈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 이름을 듣고 저렇게 놀라는 걸까요? 둘이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 기훈은 사진을 벽에 다시 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후회, 놀라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 은주 씨 아들이구나. 기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훈은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기훈은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 다음에 다시 올게. 기훈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런 기훈을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기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 백미러로 도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이미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충격은 기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기훈은 그날 이후 주유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듣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는 반복적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주유소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통지서들이었습니다. 언제 철거 통보가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도윤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려고 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도윤은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여러 이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소유자는 분명 어머니 서은주였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을 얼마나 아꼈는지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유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정 세단이었습니다. 박기훈이 다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내렸습니다. 기훈은 도윤을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온 남자가 도윤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관리국에서 나온 김주사입니다. 도윤은 명함을 받으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이라니 철거와 관련된 일인 게 분명했습니다. 김 주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철거 일정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침내 온 것입니다. 도윤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철거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박기훈 대표님께서 긴급 승인을 요청하셨고 구청에서 승인했습니다. 도윤은 박기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을 마주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나흘 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김 주사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 단 나흘 후면 이곳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이곳, 도윤의 마지막 안식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주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 주사는 서류를 도윤에게 건네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기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과 기훈,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나요? 도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물었을 뿐입니다. 기훈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사업이야.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사업이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뺨을 때린 것도 사업이었습니까? 기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기훈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유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떠나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벽에서 내려 손에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주유소 문을 잠그고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나흘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물건들, 추억들을 모두 치워야 했습니다. 도윤은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쓰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펜, 그리고 편지 한 장. 도윤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이 주유소를 내게 남기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이곳에서 엄마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단다.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렴.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주유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박기훈의 차였습니다. 기훈이 차에서 내려 주유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기훈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기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박기훈은 사무실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기훈의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내 어머니 이름이 서은주 맞지? 네, 맞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기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너 혹시... 기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기훈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역력했습니다. 나 내 어머니를 알았어. 기훈의 말에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를요? 응. 20년 전이었어. 기훈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었어.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지.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었어. 도윤은 기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 주유소 앞에서 쓰러졌어. 배가 고파서 기력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았지. 사람들은 나를 거지 취급했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기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내게 다가왔어. 따뜻한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괜찮냐고 물어봤어. 그게 내 어머니였어.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은주 씨는 나를 주유소 뒤편 작은 방에 머물게 해줬어. 며칠 동안 밥을 주고 옷을 빌려주고 일자리까지 구해주셨어. 은주 씨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야. 기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주 씨는 내게 말했어. 기훈 씨,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지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라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면 된다고.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은주 씨 덕분에 다시 일어났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됐어. 은주 씨는 내 은인이야. 기훈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지막으로 은주 씨를 뵌 게 15년 전이야. 사업이 잘 돼서 인사드리러 왔는데 은주 씨는 그때도 날 따뜻하게 맞아주셨어. 그리고 내게 부탁을 하셨어. 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은주 씨가 말했어. 기훈 씨, 언젠가 우리 아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줘요. 내가 기훈 씨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 아들도 도와주세요. 기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약속했어. 당연히 돕겠다고. 은주 씨 아들이면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어. 기훈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근데 나는 뭘 했어. 은주 씨 아들을, 그 아들을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쫓아내려 했어.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기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도 우는 법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기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보았습니다. 괜찮다니 뭐가 괜찮아? 나는 내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요. 도윤의 말에 기훈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훈은 눈물을 닦으며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등기부등본과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윤아, 이걸 봐. 기훈은 서류를 도윤 앞에 펼쳤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건물의 진짜 등기부등본이야. 내가 관리만 맡았을 뿐이야.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내 어머니야.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보았습니다.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서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유주라고요? 그래. 은주 씨가 돌아가시고 복잡한 상속 절차 때문에 내가 대신 관리하고 있었어. 하지만 법적 소유자는 은주 씨고 상속자는 너야.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주유소가 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건물주는 너야, 도윤아. 도윤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정말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기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 내 어머니 얼굴을 잊고 살았던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어. 용서해줘. 도윤은 기훈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기훈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기훈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주유소 사무실에서 두 남자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기훈과의 대화 이후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주유소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 어머니와 기훈 사이에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도윤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어젯밤 받은 서류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속 관련 서류, 그리고 어머니가 기훈에게 쓴 편지. 편지에는 기훈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훈 씨,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윤은 어머니의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박기훈이 다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도시관리국의 김 주사도 함께 왔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맞이하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어제 말한 것처럼 철거는 취소할 거야. 김 주사가 놀란 표정으로 기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승인된 사항인데요. 취소해. 내가 승인 요청을 철회할게. 하지만 재개발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갑자기 취소하시면 곤란합니다. 기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책임 아래 처리하겠어. 구청장한테 내가 직접 연락할게. 이 건물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시켜줘. 김 주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의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주사가 떠나고
기훈과 도윤만 남았습니다. 기훈은 도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훈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상속 등기 서류야. 이걸 법무사한테 가져가면 정식으로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 어머니가 내게 남긴 거야. 내가 받아야 해. 기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거야. 기훈은 주유소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주유소 리모델링하면 좋겠다. 시설도 낡았고 손볼 데가 많아. 내가 비용 대줄게. 아니에요. 그럴 순 없습니다. 도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왜? 나는 내 어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 제발 받아줘. 기훈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같이 일해주세요. 리모델링도 같이 하고 주유소 운영도 같이 해요. 어머니가 기훈 씨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기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부터 기훈과 도윤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간판을 새로 만들고 세차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사무실을 작은 카페로 개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기훈은 자신의 건설회사 직원들을 불러 현장을 확인시켰습니다. 여기 전부 새로 해. 최고급 자재로 쓰고 안전하게 시공해.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기훈의 모습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때리고 모욕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니.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주유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주유소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기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대단함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 나 같은 거지를 보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요.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 씨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요? 사람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다고. 기훈 씨를 기억해 줄게요. 힘들 때 찾아와요. 라고 했어.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나는 은주 씨를 잊고 살았어. 성공하면서 교만해졌고 은주 씨의 따뜻함을 잊었어. 그래서 벌을 받은 거야. 벌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기회예요. 도윤의 말에 기훈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은주 씨 아들이구나. 똑같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래된 주유소 앞에서 두 남자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우리 잘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주유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낡은 간판은 깨끗한 새 간판으로 바뀌었고 녹슨 철제 기둥은 튼튼한 구조물로 교체되었습니다. 세차장 시설은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되었고 사무실은 아늑한 작은 카페로 탈바꿈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어머니와 어린 도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카페 카운터 뒤에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기훈이 바리스타 교육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도윤은 생각보다 커피 만드는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손님들도 새롭게 바뀐 주유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야, 여기 완전히 달라졌네. 예전에 낡았던 곳 맞아? 네, 맞습니다. 새로 단장했어요. 대박이다. 이제 주유하러 오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러 올 것 같은데?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유소는 단순히 기름을 넣는 곳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박기훈은 매주 주말마다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직접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서비스로 핫도그 드립니다. 기훈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기훈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사장님? 응, 건물 주시래. 근데 직접 나와서 일하시네. 요즘 보기 드문 분이시다. 동네 사람들은 기훈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예전에 무서웠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주유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기훈은 주유기 앞에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기훈 씨, 아메리카노 3잔 나갔어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기훈은 재빨리 커피를 들고 손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손님들은 감사 인사를 하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 손님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누구세요? 저희 둘 다 사장입니다. 아, 그래요? 두 분 사이가 참 좋아 보여요. 부자지간인가요? 도윤과 기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비슷한 사이예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들고 나갔습니다. 도윤과 기훈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주유소는 조용해졌습니다. 도윤과 기훈은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윤아, 요즘 대학원은 어때? 좋아요. 과제가 많지만 재미있어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기훈 씨. 기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사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요? 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내 어머니한테 한 번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어. 은주 씨가 돌아가셨을 때도 몰랐어.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 도윤은 기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너무 바빴거든. 사업 때문에. 근데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지. 나는 은주 씨를 잊고 살았어.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 내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내가 책임질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왜? 저도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서는 게 중요하다고요. 기훈은 도윤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은주 씨 아들이야. 하지만 최소한 주유소 일은 그만둬. 공부에 집중해. 싫어요. 이 일이 좋아요.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커피를 만들고 기훈 씨랑 같이 일하는 게 좋아요. 도윤의 말에 기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기훈 씨 덕분에 주유소를 지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기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는 내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줬어. 사람은 돈이나 권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느냐로 평가받는다고. 어머니다운 말씀이네요. 그래. 나는 그걸 잊고 살았어. 성공하면서 교만해졌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어. 내게 손을 든 것도 그 때문이야. 기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훈 씨,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기훈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서은주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과 기훈은 함께 주유소 정리를 마쳤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며 두 사람은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내일 또 보자, 도윤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기훈의 차가 떠나고 도윤은 혼자 주유소 앞에 섰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주유소 앞마당에는 도윤과 기훈이 함께 심은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주유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주유소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유를 하러 오는 것은 물론 커피를 마시러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러 찾아왔습니다. 도윤과 기훈이 만들어낸 공간은 단순한 주유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주유소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주유소 리뉴얼 오픈 6개월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도윤과 기훈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아, 풍선 좀 더 달까? 네, 좋아요. 저쪽 나무에도 달아주세요. 두 사람은 주유소를 예쁘게 꾸몄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 환영 현수막, 그리고 손님들을 위한 다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물론 처음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주유소가 이렇게 멋질 수도 있구나.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카페에서 무료 커피를 나눠주고 기훈은 주유소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주유하시는 분들께 세차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기훈의 목소리는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점심때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대학원 교수님과 동기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도윤 씨가 이런 멋진 곳에서 일한다고 해서 궁금했지. 한번 와봐야겠다 싶었어. 교수님은 주유소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좋은 공간이야.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네. 동기들도 도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도윤아, 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응, 나도 그래. 요즘 정말 행복해. 도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훈은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는 몇 개월 전만 해도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기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을 만나면서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분을 다시 만나면서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기훈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서은주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20년 전 절 구해주셨습니다. 죽을 뻔한 저를 살려주시고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성공하면서 교만해졌고 이분의 따뜻함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들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훈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저를 용서해줬습니다. 은주 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받아줬습니다. 기훈은 도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도윤은 기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기훈 씨.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을 함께 지켜주셔서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주유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도윤과 기훈은 주유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주유소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윤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야. 기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주 씨, 보고 계시죠? 우리 잘하고 있어요. 도윤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주유소로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코스모스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꽃 예뻐요. 그러네, 정말 예쁘다. 엄마는 소녀를 안고 꽃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 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카페로 들어가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 옆에 새로운 액자를 걸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다. 이것은 어머니 서은주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문구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기훈이 도윤 옆에 섰습니다. 좋은 말이야. 평생 기억하고 싶은 말이야. 저도요. 두 사람은 액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주유소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행복 주유소라는 글씨가 밤하늘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도윤과 기훈은 함께 주유소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또 보자, 도윤아. 네, 내일 봬요. 기훈의 차가 떠났습니다. 도윤은 주유소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죠? 우리 주유소 다시 시작이에요. 바람이 천천히 간판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주유소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